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명리학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사주가 초년에는 화려하고 아름답기까지 하지만 결실기에는 거둘 게 없는 사주가 있습니다. 또 수입도 시원치 않으면서 사치와 낭비가 심하고 그냥 두면 삶에 대한 어려움이 많은 사주도 있습니다.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어릴 때부터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참교육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사치란 필요 이상의 돈이나 물건을 쓰거나 분수에 지나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주 중에는 그런 사주가 있습니다. 이런 명주는 돈을 헤프게 쓰는 것도 문제이지만 남에게까지 빌려서 쓰다 보면 주변인까지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사치와 낭비 등으로 인해서 돈 안 모이는 사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식상, 재성, 관살의 상황을 봐야 하는데요. 식상은 돈을 버는 재주이고 재성은 재물에 대한 욕구이며 관살은 인내할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육친이 왕성하고 일간과도 유정해야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식상 중에도 식신은 내가 생하면서 음양이 같은 육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염없이 주는 육친이지요. 이 식신이 건강하면 고객에게 아낌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돈을 법니다. 식신의 마음을 이용하여 돈을 번 것은 식신이 상생하는 정제라는 재물이 됩니다. 식신과 비슷한 상관은 내가 생하면서 음양이 다른 육친입니다. 식신과 다르게 외부적이지요. 다른 사람의 칭찬에 민감한 육친이며 관살을 치는 기운이니까 질서를 깨고 기존관념에 도전하는 육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건강하면 창의적인 생각이나 기획을 통해 돈을 법니다. 상관의 마음을 이용하여 돈을 번 것은 상관이 상생하는 편재라는 재물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식신상관은 돈을 벌어오는 역할로 요약됩니다. 재성 중에 정제는 재물을 대표하는 육친이므로 당연히 건강해야 합니다. 정제는 자신의 능력만을 활용하는 것으로 자신의 능력에 맞게 살아가는 소박한 모습이며 일반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재물을 관리합니다. 정제는 노력해서 얻은 재물을 잃게 되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안달복달합니다. 또한 저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투자하면 끝나는 날까지 불안에 떨며 노심초사합니다. 편재는 공간성을 대표하는 육친이므로 편재가 건강하면 공간적인 능력을 쓰는 일, 즉 설계, 시공, 건축, 디자인 등을 통해서 재물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수가 받아들이는 직관의 성분이라면 재성은 느끼는 성분이므로 감각을 쓰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법니다. 편재는 물건 자체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정제보다는 재욕이 떨어집니다. 재성을 간단하게 말하면 돈을 관리하는 역할로 요약됩니다. 관성 중에서 편관은 인내하고 헌신하는 육친입니다. 편관이 건강하면 보수적으로 한 푼 두 푼 전략하여 돈을 모읍니다. 또한 재성의 재욕과는 달리 다른 사람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벌려는 심리가 강합니다. 편관이 재성을 만나면 화와 재난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마침내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정관은 정제를 보호하는 재산관리사입니다. 그래서 정제는 재산관리자인 정관에게 일정한 녹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정관은 정제의 녹을 먹고 살고 정제는 정관의 보호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과 정제의 양자는 서로 의지하고 상부상조하니까 천생연분의 관계라 할 것입니다. 관성을 간단하게 말하면 돈을 절제하는 역할로 요약됩니다. 그래서 재물을 볼 때는 식상, 재성, 관성을 다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돈이 안 모이는 사주를 몇 가지로 요약해 봅니다. 식상이 없거나 약하면 의식주를 해결하는 능력이 약한 것이므로 현실적으로는 취업이 어렵고 이직, 전직이 많아서 돈을 잘 못 봅니다. 비겁이 있고 인성이 과다하면 돈에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재다신약도 돈이 잘 안 모입니다. 돈을 많이 번 것 같지만 주머니는 비어있고 돈을 물쓰듯이 합니다. 관성이 강하면 재성을 설계하니까 돈 모으기가 힘듭니다. 관성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성분인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돈을 막 씁니다. 관성이 없으면 절제력이 약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 사주는 재다신약 사주로 사치와 낭비백이 심한 여성인데요. 명주는 남매를 둔 가정주부로 남편에게 극심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주는 병적일 정도로 사치에 관심이 있고 2009년 당시까지 옷을 구입하는데 엄청난 돈을 사용해 왔습니다. 명주는 돈을 벌 수 있는지 왜 사치가 심한지를 살펴봅니다. 이 명식에서 식상의 형편을 보면 돈 버는 능력이 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연간의 개수 식신은 일간과 너무 멀어 무정하고요. 시간의 임수 상관은 자공망이 돼서 일간이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자공망이란 연주, 월주, 시주를 기준으로 공망을 따져 일지가 공망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묘일주 계속됩니다. 일주의 사치가 심한 것은 관살과 재성의 상황으로 알 수 있는데요. 관성은 보편성과 사회성을 받아들이게 하는 육친입니다. 이 명식에서 드러난 관성을 뜻하는 명관이 없고요. 미토의 지장간에 정화로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진중 개수와 정계충으로 암충이 되면서 관살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재성은 해묘음이 목국에 을목이 투출하여 아주 왕성합니다. 편재가 강하면 사물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고 물건 자체를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 같은 재관의 상황이 명주를 사치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명품병에 걸린 여매입니다. 팔자가 불과 흙에 몰려 있는데요. 불은 흙을 돕는 기운이니까 흙이 주장을 하는 팔자입니다. 흙은 물을 가두는 역할을 하고 물이 흐르지 못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 팔자에서 월지의 물은 인수가 되는데요. 인수가 이런 형태로 파괴되는 경우를 죄계인 또는 재파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면 감정이 앞서고 받아들이는 마음은 약하게 됩니다. 소위 엉덩이는 크고 머리는 작은 형상이 돼서 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충동적이 되지요. 둥글둥글하게 화합하기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일지와 시지의 술토는 재고인 재물창고가 되고요. 기토 월간도 재물을 뜻하는 재성입니다. 명주가 재물창고를 깔고 있고 재물 글자가 명주와 바짝 붙어 있어서 재물욕은 강하다고 봅니다. 갑술일주 계속됩니다. 욕망을 표현하는데도 능숙한데요. 그런데 이 욕구와 욕심을 절제하는 브레이크가 약합니다. 이 팔자에서 브레이크 역할은 간목이 하는데요. 그런데 간목이 힘이 없으니까 결국 욕심은 그득하고 손에는 쥐지 못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월세방에 살면서도 명품으로 온갖 지장을 하는가 봅니다. 사고 싶은 물건을 사지 못하면 걸신 들린 거짓걸로 변하고 못 말립니다. 이런 사람에게 남편 복이 있긴 할까요? 만일 복이 있었다면 재혼한 후 파란이 없었을 텐데 말이죠. 갑오대운은 남편을 밀어내는 운이고요. 2014년이 고비입니다. 운기만으로 보면 각자의 길인 이별할 운세인데요.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상담가의 고충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